어둠의 제갈량 이병장 이야기 세 번째. 샤운티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샤운티클입니다. 이병장의 썰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썰이 더 많은데 전부 다 쓰다가는 시리즈가 10편이 넘어갈 것 같아서 다 서술하지 못한 점 미안해요. 이병장은 제가 작전 중대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기라성 같은 전설을 쌓아 나갔습니다. 사고를 3번 내고도 군교대는커녕 휴가 하루만 잘린 사건이라든지, 그 잘린 휴가를 복구하기 위해 5000km 무사고 운전당 포상 1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차량을 어느 때나 제멋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하루에 부대 드라이브를 100km씩 매일 뺑뺑이 돌아서 이틀이면 만땅 채웠던 경유를 거덜내고 이틀에 한 번꼴로 주유를 해서 한 달 반 만에 이 포상을 복구한 썰. 당시 일병이었던 이병장은 어느 날 선임인 박병장이 양육해온 고양이를 키우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이 양반이 생전 키워보지도 않은 고양이를 그렇게 잘 양육했다고 합니다. 아직 사료를 못 먹는 고양이에게 젖병을 물리는 건 물론이고 우유를 다 먹은 고양이의 항문을 물티슈로 문질러서 배변 유도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임들이 사무실에 양육해온 고양이 사나와 함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잘 먹던 밥도 안 먹고 잘 울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나의 보육 담당이었던 이병장을 불러왔는데, 그가 오자마자 한 말은 항의대대에 데려가십시오 였다고 합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다들 미친놈 보듯이 이병장을 봤는데, 그 다음 나온 대화로 선임들은 이놈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머리가 돌아가긴 돌아가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야, 고양이를 항의대대에 왜 데리고 가? 박일병님, 잘 생각해보십시오. 저희 저녁에 불침범 누가 섭니까? 헌병. 네, 맞습니다. 근데 밤중에 우리 생활관 앞에 헌병이 딱 순찰하지 않습니까? 걔들 순찰 돌고 군견 데리고 산책하잖아. 근데 군견 다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수물자니까 일반 동물병원에 가서 안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돈도 엄청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양반은 밤에 헌병들이 군견을 데리고서 순찰 도는 것을 보며 부대 내에 수의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죠. 군견은 확실히 중요한 자원이었고 그걸 아무 곳이나 맡기진 않을 것이라는 것도, 그리고 수의사가 군견대대가 아닌 항의대대에 있다는 것도, 이유는 의약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항의대대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선임들은 혹시나 하고서 사나를 데리고 항의대대로 향했고 정말로 수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일이 벌어집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7년 강릉에 거대한 산불이 났고 부대 하늘에는 육군의 헬기가 비처럼 착륙하던 때였습니다. 운도 지질이 없는 이병장은 육군 헬기 조종사도 조종사다 라는 이유로 업무가 몇 배나 늘어버렸죠. 새벽 3시에 나가서 4시에 들어오고 1시간 자고 다시 나가고 뭐 그런 일상을 계속 나날이 계속되었는데, 그날 새벽 이병장은 새벽 근무를 끝내고 언제나처럼 부대를 돌다가 시속 제한 25km인 도로에 들어섰습니다. 활주로에는 도로라고 부를 만한 것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 도로,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시속 25km 도로, 하나는 유도로, 항공기가 이륙하려고 이동하는 도로고 시속 제한이 없음, 그리고 활주로는 이제 비행기가 나는 곳이죠. 이병장의 뚫기는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매일같이 계속되는 새벽 근무 때문에 빨리 생활관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는 마땅히 이용해야 할 서비스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유도로로 진입합니다. 이 사람은 조종사 출동 차량 운전병이었고 직전까지 조종사를 헬기로 이동시켜준 상황이었죠. 즉 유도로는 활공을 기다리는 헬기들이 지상에서 약 10m 정도 높이로 호버링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장은 풀악셀을 밟으며 그 헬기 아래를 초시속으로 달려서 생활관에 복귀했죠. 그리고 그 장면은 전대장의 눈에 확실하게 띄었고, 이병장이 생활관에 들어온 지 10분, 생활관에 전화가 소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장의 후임병이 전화를 받으니 화가 잔뜩 난 전대장이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분노를 터뜨렸답니다. 이병장의 짓거리를 쉽게 설명하자면 마구 불을 뿜고 있는 K9 자주포 포구 아래를 고개도 안 숙이고 달린 거나 마찬가지죠. 유도로에 진입하면서부터 이미 휴가는 다 잘린 거나 마찬가지고, 시속 80km 이상 밟은 순간부터 이미 최소 군교대이며 호버링하는 헬기 아래를 달린 순간에 만창인 거나 마찬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걸릴 줄 알았습니다. 다들 꽃이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전화를 바꿔받은 이병장은 아주 태연하게 아주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오신 수리온 헬기 조종사 3분과 육군 치누쿠 헬기 조종사 2분이 가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민간인과 타군의 독촉으로 유도로를 달렸다는 새빨간 개구라. 심지어 하기 싫다는 걸 억지로 업무를 맡긴 것은 우리 부대의 참모 및 지휘관들이었죠. 거기에 타군 장교나 민간인에게 찾아가서 사실 확인도 하기 어려운 상황. 결국 전대장은 다음부터 조심해! 라면서 아무 일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병장이 조금이라도 망설였다면, 혹은 강릉에 산불이 나서 헬기들이 기지에 임시 착륙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병장은 그대로 만창이었죠. 우리들은 이병장이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이빨을 까는 걸 보고서 다들 어이가 털렸습니다. 그리고 이병장은 이 일로 인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타부대 조종사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틀의 위로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병장의 브레이크는 드디어 전역을 한두 달 남기고 터져버리고 마는데, 이병장은 ORI라고 하는 작전 준비태세 검열이라고 하는 2년에 한 번 하는 공군의 대훈련에 재수없게 말년에 하게 되었죠. 이 ORI는 높은 곳에서 검열관들이 와서 작전 상태를 검사하는 일인데, 이 ORI 전에는 거의 3주간 OR이라고 하는 ORI 예행 연습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이병장의 폭주는 이 OR이로부터 시작됩니다. 말년에 이런 큰 훈련을 하게 된 이병장은 심기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그는 이미 부대 내에서 잔뼈가 굵고 부대를 뺑뺑 돌아가면서 병사들을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주는 봉사활동 등으로 발이 넓었죠. 조종사 운전병 중에 이미 탑급이 되어서 근무 마두임에게 모든 근무를 던지며 그 자신은 PPT로 도형을 배치하면서 씹덕 그림을 그리는 아주 완벽한 개쌈 노가다의 시간을 다 버리고 있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죠. 잘 그리는데? 어찌되었건 근무를 후임병에게 너무 집어던진 나머지 근무 시간의 50%를 낮잠 나머지는 49%를 컴퓨터로 삽질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역시나 선진병영 이병장 당시에 당연했던 일들은 당연하지 않은 게 되었고, 결국에 근무 마두임은 이병장을 찌르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과를 하고 넘어갈 일인데 이병장은 이참에 하번하자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대는 이병장의 바로 윗기수까지는 전역 한 달이면 근무에서 하번하고 일과 시간에도 생활관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병장에게 직접 들은 썰, 주변 선임들 그리고 당시 간부들의 발언 등을 정리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장은 전역이 한 달 좀 넘게 남은 상황이었고, 그날 저녁 기지 방호 훈련 한참 중인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화로 통제관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제관님, 제가 통제관님을 정말 존경하는데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선택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 너무 힘듭니다. 이병장의 뉘앙스는 지금 당장이라도 타령할 것 같은 목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병장은 정말로 그것을 의도했습니다. 이병장은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 했고, 당시 통제관은 어떻게든 전화를 끊지 않으려고 침착하게 야 들어봐, 야 끊지 말고 들어봐, 왜 그래 이 녀석아. 그렇게 몇 시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이병장 쪽에서 먼저 전화가 끊겼죠. 수송대대 간부들 사이에선 정말로 똥줄이 탈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병장이 말하길 자신의 그림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일주일이면 상부에 검열관이 오는 상황에서 부대에 전역이 한 달밖에 안 남은 병사가 탈영을 하면 당연히 모두가 발칵 뒤집어질 거고, 설사 탈영해서 잡힌다 하더라도 전역이 겨우 한 달 남은 자신을 영창에 보내려고 해도 공군의 특성상 영창을 가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 즉 절차를 다 밟고 영창에 보내시기가 되면은 그는 이미 전역한 상황이 되며, 거기에 당시 단장은 이미 병사 폭행 사건을 감춰졌다는 것으로 뉴스에 크게 한번 나왔고, 그런 일이 한 번 더 자기 담당하는 부대에서 벌어지면 군생활이 끝장난 거라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결국 탈영병 한 명쯤 생겨도 길을 쓰고 사건을 없던 일 처리할 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 판단은 정확했죠. 단지 이병장은 절대 탈영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만 빼고요. 왜냐하면 탈영을 몰래 하는 거죠.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병장은 자신의 준용 버스를 몰면서 부대 정문에 라이터를 켠 채 정차에 다시 한번 통제관에게 전화해서 저 정문입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남기고 끊었다고 합니다. 탈영하려는 병사가 간부에게 전화를 하고 탈영한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전화를 끊고 1분이 지나지 않아 수송대대의 대대장 및 주요 간부들이 이병장의 버스를 둘러서서 포위했고, 온몸으로 저항하는 척하면서 이병장을 끌어내려 수송대대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임원사님에 의하면 대대장과 이병장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당시 막 부임해서 대대의 악패습 철폐를 외치며 작전 차량 중대의 하번 제도를 삭제하는 데 앞장섰던 패기 넘치는 강철의 대대장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부임병의 청소를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이병장이 생활관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양보했다고 합니다. 말이 양보지 이병장의 의도대로 전부 이루어졌고, 이병장이 잃은 것은 간부들의 신임뿐이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은 이병장이 전역하고 하사님 한 분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병장의 본인 피셜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악패습을 당했고 구타도 당했습니다. 제 선임들이 누렸던 것 전 하나도 못 누렸습니다만 깔끔하게 전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하번시켜 주십시오.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이대로 범죄자가 되건 죽거나 크게 다치지만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크게 어려울 일도 없습니다. 근데 대대장님은 참 잃을 게 많습니다. 첫 부임 아니십니까? 만약 제가 대대장이었다고 해도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걸 처벌하자니 위에서 노발대발할 게 분명했고, 저 말을 안 들어주자면 이딴짓까지 버린 놈이 얌전히 말을 들을 것 같지 않고 아주 목에 딱 걸려버린 생선 가시랑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명분상 전역할 때까지 후임을 돕는다고 하니 그걸 누가 막습니까? 결국 이병장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인사를 하러 온다는 조건으로 생활관에서 계속 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병장은 결국 ORI 훈련도 받지 않고 편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병장 이 미친놈은 이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썰을 압도할 다음 썰은 마지막 편으로서 이병장이 모두를 농락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고 계신 우리 짱맨 여러분들 20분 감사드립니다.